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2년 전쯤에 책 리뷰를 한번 했는데 들어가는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와서 그냥 안 했거든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출판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요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안 했는데, 최근에 책을 읽고 기록을 하는데 그냥 요약보다 제 주관대로 제 마음에 와닿아서 밑줄 그은 부분을 구독자님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앞으로 간간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열심히 올리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볼 거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책으로 멘탈 잡기, 투자의 깨달음. 그록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고, 연초에는 좀 읽었는데 최근에 바빠서 책을 못 읽었는데 하락장을 겪으면서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 정말 멘탈을 잡는 건 책보다 좋은 게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컨텐츠로 써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 이번에 읽은 책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인데, 랄프 웬저라는 분께서 지은 책이고, 이분이 소형주 투자의 개척자로 손꼽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골라서 읽은 이유는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면서 과연 아이온큐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 작지만 강한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보고 싶어서 읽어봤고요. 투자의 고전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라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의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읽으면서 밑줄 그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는 거라서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수면용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뭐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면서 멘탈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에 한 재산을 갖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채권이나 우표 수집보다는 주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표 수집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S&P 500의 플레임을 처음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며 당신이 거둘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간접 투자자라 해도 자신의 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장에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다. 어느 책이든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단시간에 100%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의 목표는 꾸준한 부의 축적이어야 한다. 주식시장 전반이 고평가되어 있다가 조정장을 맞게 되면 모든 종목이 된서리를 맞는다. 뜨거운 난로 덮개 위에 앉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는 고양이는 절대로 다시는 뜨거운 난로 덮개 위에 앉지 않는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차가운 난로 덮개 위에도 절대로 올라서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늦게라도 다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하지만 유행에 밀려나 외면당하는 종목에 주목하라. 사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이런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야기된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훌륭한 주식마저 형편없는 수준까지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가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자신은 물론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오너 경영자다. 변화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안겨다 준다. 투자자들은 또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을 재빨리 찾아내야 한다. 작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4가지 이유는 기업의 성장, 인수합병, 자사주 매입, 시장의 재평가가 있다. 훌륭한 경영진과 우수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언젠가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
웬만한 주가 하락은 견딜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하더라도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을 리스크가 큰 주식에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가령 앞으로 2, 3년 뒤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내야 할 돈을 소형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작지만 강한 기업은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자신이 특화된 시장에서는 확실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진이 있고 사업 분야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갓 출범한 단계는 지나 최소한의 검증 기간은 거친 소형주이다. 소형주 투자에는 늘 실망스러운 일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특히 중요하다.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만약 1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주식을 갖고 싶다면 상당히 많은 투자 손실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서 그 주식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돈은 절대 5배 혹은 10배, 20배로 불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나쁜 뉴스는 대개 과장되고 그 파장이 중복된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만 그런 건 아니다. 돈이란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도박꾼에게서 나와 정확한 확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이다.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식에서 더 멀리 벗어날수록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평생을 함께한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만약에 잘못된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참 올라버린 주식만 쫓다 보면 자신의 원칙도 못 지키고 갈아탄 주식에서도 손해를 보는 이중의 아픔만 겪게 된다. 주식 투자를 하겠다면 금융과 경제 지식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기술 분야의 지식과 마케팅, 회계학, 통계학, 심리학, 엔지니어링 쪽도 알고 있어야 한다. 역사와 정치학에 대한 지식도 매우 유용하다. 어느 하나 주식 투자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 덕분에 과연 어느 기업의 순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테마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투자자라면 반드시 관찰하는 마음가짐이 몸에 배야 하고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해 트렌드를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가령 신문에서 어떤 직종에 구인구직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면 경제의 어느 부분이 지금 화랑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투자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일은 장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는 이런 지식을 활용해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가가 너무 높이 치솟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유행에 맞는 새로운 기업들을 무더기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신규 상장 기업의 이야기가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면 그것이 바로 테마가 사멸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신기술 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신기술로부터 혜택을 얻는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다운스트림 투자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충분히 검증됐다. 이 부분은 제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됐을 때 발전하게 될 분야를 찾아야 하는 것을 숙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최고의 주식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주식에 적정한 가치를 매기는 훈련을 충분히 쌓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인기 높은 업종이지만 그저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한물간 업종이지만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이 100배는 더 낫다. 훌륭한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 경영진은 기업 내부 사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지만 경쟁 업체에게 물어보면 대개 술술 풀어놓는다. 차트는 아주 간편한 수단이고 지금 어느 주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점검하는 데 유용할 뿐이다. 만약 어느 기업의 주가가 지난 6개월간 2배로 올랐다면 이미 매수 시점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추세는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추세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아마도 각각의 종목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 다른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든가 아니면 당신의 입장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순이익이 추락할 수도 있다. 사실 결국에는 어느 기업이든 그렇게 된다. 황금 손가락 증후군. 강세장이 이어질 때는 황금 손가락 증후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100% 승률의 천재라고 믿는 것이다. 축적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은 투자의 세계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신중하고 세심한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는 이런 예언자들 모두가 똑같은 자료를 갖고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결말을 짓는다는 점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패턴을 찾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경제 전반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훌륭한 선행지표지만 그것을 반대로 돌려놓아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 역시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다. 강세장은 더없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처럼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강세장은 어느 순간 끔찍한 야수로 돌변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이밍을 재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신을 집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최후에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강세장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투자자가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다 팔고 빠져나온 다음 언제 다시 들어갈 것인지 결정할 때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려면 결국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건 자기 자신을 불안과 초조의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약세장은 아주 이상한 존재다. 최고의 주식도 형편없는 주가에 매수할 수 있으니 말이다.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냉정을 유지한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기란 어렵다. 1987년의 교훈은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게 부질없음을 가르쳐준 것이다. 그저 시장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약세장은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절호의 기회다.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주식시장이 횡보한다고 해서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주가의 하락이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답의 일부다. 재난과 비극, 대폭발과 전쟁은 조선소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경제의 파국을 예언하는 책들이 잘 팔리는 것이다. 그저 행복하고 걱정거리가 없다는 내용의 책을 누가 사보겠는가 라고 책에 더 써 있습니다. 누구나 패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패자에게 판돈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좋은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투자하라. 이거는 중국도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약간 헷갈리는데? 당신의 전 재산을 하나의 통화에 묶어두지 말라. 내국 기업은 늘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다. 당신이 정말 주식 투자자이기를 원한다면 한나라만 고집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축하고 투자하라.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렸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투자한 펀드가 이번 주에 수익률 순위에서 몇 번째를 차지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유롭고 멋진 삶을 즐길 수 있다. 나쁜 아이디어도 시작은 전부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좋은 것들도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당신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독립적인 사고와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라. 그래야만 무리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두고두고 빛을 발할 테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첨단 기술의 혜택을 입을 다운스트림 기업에 투자하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투자하라. 금방 팔 주식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라. 전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다. 상식과 인내심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